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저녁 대한민국 최고의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방송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찍 이 방송에 들어와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 오늘은 보시다시피 소개하지 않아도 센 분 두 분이 나왔습니다. 보통 센 분이 아닌데요. 요즘 대한민국 정치 경제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이런 말씀하시면 약간 좀 부끄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역시 인기가 상종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질세라. 아이고 오늘은 좀 지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정경환과 비슷한 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제 머리를 좀 하셨네요. 네, 좀 뭐 한 해야지.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정부 하에서 예. 새로운 대한민국 저도 새롭게 좀 거듭나려고요. 아니 머리를 커트만 한 게 아니고 네네. 또 펌까지 하셨는데요. 이게 머리숱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야 아시잖아요. 대단하네요. 뭐 확실히 MBC 기자 출신 좀 다르긴 다릅니다. 왜요? 아니 왜냐면 헤어스타일이 일단 MBC답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좀 들었어요. 네. 뽀글뽀글하고 잘 하셨는데 야. 요즘 그 이병철 변호사님도 인기가 상종가인데 많이 느끼시죠? 바깥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기도 하고 목소리 듣고는 이병철 변호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인기를 실감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습니까?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변호사님은 정치를 하시려면 이미 뭐 한 20년 전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예. 사실 정치할 거 아니면 얼굴이 알려지잖아요. 그럼 불편한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요 한 석 달 전부터. 그죠. 근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게 된 건 이거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예. 그리고 제가 또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드는데 또 일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런 책임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많이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네. 특히 이 극우 보수가 어떤 집단인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렇습니까? 재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일단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네 약간 시청자들이 금방금방 이해하시고 예.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오히려 더 앞서서 또 그러면 또 저도 연구해가지고 예. 근데 사실 정기환 대표님이 좀 이렇게 노예계약 같은 걸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이거 조만간 저 공중파에서 체감합니다, 이런 분들. 제가 하도 많이 뺏겨가지고요. 네. 이제 또 저희 고발뉴스도 지금 다 뭐 청와대나 아. 저 국정기획위원회나 다 지금 나가가지고요. 그 뭐 잠깐 있다 다시 오겠지. 힘들어요. 스픽스는 그래서 뭐 좋게 이야기하면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세탁소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세탁하고 다 뜯어오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생각하고 늘 새로운 분들 모시면서 방송을 하겠는데 뭐 멋있다. 노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오히려 좋은 패널이 일시적이지만 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따질 만큼 스픽스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믿고 오늘 방송 달려가 볼 텐데요. 와, 그래도 2,400분 일단 들어와서 방송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하다. 네. 대단한 이 방송 여러분들께 완전 재밌게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추경예산에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도 없지만 그 내용이 좋고 또 태도,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attitude. 태도가 너무 좋아서 와 역시 이재명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들 정말로 감동 먹었을 텐데요. 감동 드신 분은 한 번 더, 감동 안 드신 분은 이 영상 보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 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넷째,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야, 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음악까지 쫙 까니까 우리 PD의 실력 대단하다 이렇게 했고, 저 하자마자 제가 이병철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네, 이제 아까. 정변했는데 그것도 제가 한 8분짜리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뭐 5만 회 이상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병철 완전 변호사님 경제에 대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것인지 이병철 변호사님이 대단한 것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논평한 거고 예. 소재가 너무 좋으니까 예, 논평은 따라가는. 예. 윤석열이 뭐 연설을 국회에 와서 하지도 한 것도 없지만 윤석열이 논평하려면 할 게 없죠. 할 말이 없죠. 예.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재명의 정치가 시작됐다. 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추경 가지고 와서 저렇게 하는 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지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30조에 대해서 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던졌어.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고 이제 화수의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바로 딱 목요일 날. 이게 얼마나 정광석화입니까? 부지런하셔. 네, 이거는 사실 이런 정치적 스케줄이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 물론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속도감이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이 효용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주면 이제 아마 이게 불출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다. 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오늘 시정연설에 대해서 의견 주고 계시네요. 김영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도 선생님은 오늘 시정연설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야, 압도적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압독적이라고 써셔서 야, 이거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압독적. 해석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타라고 오해할 뻔했는데 김영도 선생님 압도적이고 독보적이었다. 고맙습니다. 야, 그리고 매일매일 감동의 연속이다. TITA님 말로는 이재명 하여튼 이렇게 AJAA님 이렇게 해주셨고 이재명 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참으로 잘 뽑았다. 솔림님. 자, 이렇게 김현진 선생님은 정치 완전 무관심이었는데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훌륭한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 모두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보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더 2000님.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상세 예산 보고 했습니까? SY님. 야, 정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살펴보고자 하는 태도. 우와, beautiful president. 아름답다 대통령 이렇게 하셨는데 beautiful 대통령 이렇게 쓰셨습니다. 영어 잘하시니까 발음하면 되죠. beautiful president 뭐 이렇게 안 됩니까? 한번 해보시죠. 대통령도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콩글리시인데 완전히 아니. 능통하게. 그리고 저 방통대 영어과인가요? 네. 거기 되게 어렵거든요. 다 원서로 보고 거기 오래 다니셨어요. 야, 바이오 김님께서는 오늘 또 저한테 슈퍼챗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픽스 용기 힘내라. 인재의 산실이었다. 스픽스를 거치지 않는 패널들은 맹물이고 자기 홍보뿐이다. 이용규 선생님 이렇게 주셨는데 스픽스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정동욱 선생님 이제 주셨는데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제 정치 현안으로 제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빨리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국힘 이제 추경 예산에 합의해서 국회 통과시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합니까? 합의해야죠. 오늘 대통령이 연설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내란당 그 메인 복도로 네. 들어갔잖아요. 그 악수 다 했어. 그 대통령이 직접 눈 맞추면서 부탁한다고 다 했고 심지어 대부분은 덕담도 서로 나눴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거 이제 안 하면 안 되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근데 오늘 박수 안 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같은 경우 박수 안 쳤다고 지금 구태타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어? 그 뭐 박수 안 쳤어? 그럼 내가 내려가서 내가 손 잡을게. 예.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역 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인천이라든가 울산 뭐 대표적으로 저 내란당 계열의 지자체장들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예. 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하는 거 국힘도 그냥 합의 통과해서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또 자기들 한 20% 지지층한테 가오는 세워야 되니까. 가오를 잡는다. 네, 그냥 끝나자마자 그 원내 그 뭐 대변인 뭐 예. 이런 친구들 또 송은석 그 원내대표 그분은 또 경제관료 출신이잖아요. 예. 그냥 일단은 뭐 평가는 포퓰리즘이다 예. 했지만 그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 그 박성훈 원내 그 대변인 예. 그 초선 의원인데 그 친구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네. 예, 걔도 뭐 힘이 없더만. 예. 자, 그러면 이제 합의 통과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늦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 저 마구 막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리할 거 있으면 말해. 그 중요할 거 있고 그 저 당신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예산도 올려라. 네, 어? 네. 맞아요. 그 완전 열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자, 대통령이 오늘 국힘을 그리고 협치의 대상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야당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 국힘을 무려 3번이나 언급을 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예.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훌륭하다. 진짜. 진짜 저 장면을 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저 말을 듣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했다. 당했다. 당했지, 야, 못 말리겠다. 우리가 못 이기겠구나. 예. 저렇게 하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사실 아까 국민의힘 그 친한 의원 한두 명 전화가 와서 통화를 예, 했거든요. 예. 딱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당했다. 당했다. 예. 그만큼 잘했다는 이렇게 이야기네요. 좀 이렇게 노련하게 잘할 줄 몰랐다고. 네. 그러면 마음까지 풀린 건 아니고 이재명이 정권을 약탈해갔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도 개판이잖아요. 경제가 민생 경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민 경제 돌리기 위해서 추경한다 하니까 그 지역구에서 그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다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아, 오늘 이것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우리 인정해주자. 라고 약간 소장파 의원이 그런 목소리를 낼 만한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그 정도 소장파가 있으면 저 꼴이 안 됐겠죠. 그런 말을 낼 수 있는 소장파 의원들이 과거에는 있었죠. 네. 뭐 정두원, 뭐 남경필, 뭐 김세연 등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다 제거되거나 정치를 떠났잖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을 일단 빼고 요거는 이제 기자로 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균형감 그리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냉정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봤을 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진심이 느껴질 것이다. 아니면 저것도 일종의 퍼포먼스, 쇼다, 정치적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 여러 가지 예상과 편견을 배제하고 일단 기자 출신으로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팬이 아닙니다. 네. 제가 냉철하게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냉철하다. 예. 과거에도 냉철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냉철할 거다. 그 대신 뭐 국민의 여망에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제대로 얘기할 것입니다. 예, 예. 자, 이건 이제 전제. 알겠습니다. 자, 국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 정도로 저 자세로 3번이나 읍소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2번이나 밥 쌌고 지도부 와가지고 저 정도 적진 속에 들어가서 손 다 잡고 했는데 사실은
힘이 빠지죠. 뭐 자기를 좀 무시하고 뭐 자기들한테 좀 함부로 하고 그래야 막 머리띠도 묶고 좀 할 수 있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며칠 뭐 액션을 취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큰 틀에서 타협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당했다 한마디로. 당했다. 햇볕 네, 정책이. 햇볕 정책에 당하고 있다. 그들도 진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정도 하는 걸 보면 솔직히 잘한다. 쟤네가 인정하자.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전 오야가 이제 윤석열이었는데 그렇죠. 윤석열이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오야는 양씨고 원래 네. 이제 성을 갈았고 네네. 그리고 역사에서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잘 하고 있어. 그러면 국힘도 야 인정한다. 솔직히 잘하네.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잘해볼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개인다운 풍모 아니냐라고 제가 주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지나친 그 기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화하는 분들은 양심 있는 분 아직 좀 있거든요.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네. 제가 통화했던 분들도. 야 품격, 인격, 대통령 역시 국민의 희망입니다. 야 김도희 선생님이 쓴 글을 주셨는데요. 국민의 희망입니다. 이거 잘못 읽을 뻔했습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이렇게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로 이재명 주권 국민 주권 정부에 정말로 너무너무 잘한다는 말씀 KHK님, 이병철 변호사님도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김혜지 PD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은 되지 않는데 이상우 기자도 좀 네, 확인하고 한번 이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뉴스원에서 예. 유력 요 정도로 유력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요 정도로 놓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자 산소 박사님께서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63년생이고 전북 익산 출신이다. 19대, 20대, 21대, 22대 4선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춘석 의원을 잘 압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좀 더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이런 소식이 있다 정도 이제 전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자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자 이제 이 정도 내용이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민생지원금 문제가 큰 논란 없이 보편 플러스 선별이라는 것들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논쟁, 논란, 갑론을박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선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대부분 15만 원, 대부분 25만 원, 그죠? 이게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일부, 아래로 사실 일부 해서 두텁게, 위는 얇게 이렇게 처리한 건데 사실은 보편지급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그나마 이제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보인 태도와 발언처럼 뭐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기 되게 어려움. 네, 예. 상당히 노련하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 주장을 어느 정도 또 받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통합하는 그게 저는 굉장히 탁월하신 것 네, 같아요. 예. 저 그간의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무조건 내 주장만 하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이제 행정을 정말 경험이 많은 그 행정이라는 게 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100% 내 주장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고 이제 그게 굉장히 오늘도 돋보여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제 기억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순수하게 경제 분야만 완전히 이해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원고 없어도 그냥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경제 분야만 연설한 경우는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네. 기억이 있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IMF였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탁월한 경제학자예요. 그분은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책을 낼 정도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루즈벨트 그 대공황 때 그 정도 두 분 기억나는데 오늘 저 연설은 저는 정말로 대통령의 이 경제 이론 내지는 이 경제에 대한 이 이론이나 철학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 하는 거 제가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이제 적극적인 행보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도 오늘 그
행위가 정치적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 뭐 따지고 보면 아마 대학 동문이기도 할 텐데 한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목격됐는데 여러분 직접 한번 보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이 어깨를 툭 치고 나갔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리 임명은 총리 임명 안 된다라고 그건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주신 거야. 자 일단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표정이 이야 이재명 진짜 안 되겠어 총리 지명 안 된다고 했는데 내 어깨를 치고가 저렇게 예의 없이 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농담조로 좀 웃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비토할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야당이니까 이게 안 돼.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친분이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인사인 거죠. 네. 예? 자기가 야당 한때 원내 당수로서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요 정도 하면서 근데 봐줄게. 예. 그러니까 탁 친다는 것은 땡큐. 도와줘. 고마워. 요 정도의 사실은 선수들끼리의 액션으로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뭐 중앙대 선배죠. 그렇죠. 고시원 선배. 고시원 고시식. 선배고 네. 나이도 한 4살 많을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그 정도 아니, 차이 그 정도 나는 아니라 거고요. 한두 살 차이 날 겁니다. 뭐 네네. 그건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저 장면 보면서 권성동 의원이 내년에 강원도지사 나갈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오 마이 국민의 갓. 의원들 중에 대통령하고 네. 저렇게 자연스럽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밖에 없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제 느낌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나간다고요? 아니 제 강원도지사 나가는 게 아니거라 저분은 감옥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 명예훼손 걸지는 마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제가 관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그 장면을 갖고 여러분들께 앞에 나와 있는 패널 두 분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뭐냐면 어깨를 툭 치면서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유머스럽게 이재명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툭 치면서 할 말 어떤 말인지 올려주시고요. 그 장면 한 번만 더 보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답변 댓글로 쭉 올려주십시오. 총리 임명은 총리 임명 안 된다라고 그건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주신 거야. 자, 김혜지 PD는 아까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와, 댓글 엄청나게 올립니다. 최수정님은 역시 이재명,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역시 이재명,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안젤리나 아니면, 야, 깝치지 마. 그 다음에 솔라무님은 정신 차려. 짱님은 수사나 받지.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청보라님은 실없는 소리 하지 마. 자,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궤도님께서는 40억 토해내. 이렇게. 진광님은 감옥 갈 인간이야, 넌.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김부길님은 임명할 거지롱. 이렇게 임명할 거지롱. 이렇게 해서 툭 쳤다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꼬머니님. 뭐래. 야, 살살해.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정신 차려. 됐어. 꿈깨. 똑바로 살아라. 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이상호 기자가 만약 저 장면에서 정말로 국민,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어깨를 툭 치면서 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딱 한마디죠. 닥쳐! 닥쳐! 이렇게. 자, 저렇게, 자, 돌아갑니다. 야,
닥쳐 이렇게 했다는 거고 이병철 변호사님은 저 장면에서 어떻게? 경상도 분이잖아요. 예. 마 됐다 아이가. 마대 따이가 야 마대 따이가 이렇게 있고 넌 끝났어 임마 살 좀 빼라 이런 말 좀 주시고요. 넌 곧 국립 호텔 갈 거야 이런 말씀. 저는 이재명 시끄러 대통령이 임마 40억. 그 지금 40억 얘기 계속 40억. 나오는데 예. 이제 40억 뭐 저기 저 국진당은 뭐 개 이름이 40억인 것 같아요. 예. 툭하면 40억인데 사실 대통령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권성동이가 자기가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 40억이 나오는 그 KH 그 관계자 진술만 봐도 결국은 이재명 죽이는 진술만 하면 요거 너희들 다 봐줄게. 예. 그 대신 40억 요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뒤에서도 어떻게든 이재명 엮어넣으려고 꼴개타로 활동한 게 권성동이었다는 건데 권성동 앞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다. 자 똑바로 살아라. 그다음에 살 좀 빼라. 세상이 바뀌었어. 넌 이제 끝장이야. 그리고 카지노나 제대로 밝혀라. 그리고 정신 챙겨라. 잘 좀 하라. 니 얼마 묻노? 이렇게 얼마나 묵었노? 이렇게 웃기고 있네. 야 시끄러 임마. 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마해라 이렇게 이제 와 하루님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새끼 참 뭐 이렇게도 올렸네. 야 정신 차려 역시 이재명이다. 그리고 감방 가야지 이런 말씀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참여해 주셨는데 그 어깨를 툭 쳤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뭔지 자 지금 내하고 좀 협치하자라는 그 말은 권성동 의원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심판 평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국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 야 정말로 댓글로 대단하십니다. 산적두목님은 자식 끝났어 임마 딱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이거 읽어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아 읽어도 기분이 좋다는 거는 요즘 국힘 당하는 거를 좀 봐야 우리가 일단 정신 상태가 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자 온유인내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벌써 7,200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 가면 15,000명 달려가는데 좋아요 누르면 더 많은 분들이 방송 볼 수 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의견 계속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판매하고 있는 맛있는 콜라보 무료성 제품 또 태그에도 올라가 있고 댓글장 상단에도 있기 때문에 구매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서 확실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부탁 다시 드립니다. 2,600분 됐고요. 7,300명이 지금 현재 시청 중인데 오늘 여러분 덕분에 15,000명 한번 달려가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제가 한마디 권성동께 드리겠습니다. 너 정말로 나 잘 만났어. 그래서 살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긴데요. 아니, 아재 개그가 돼서 재미가 없긴 한데 여러분 좀 봐주시고요. 아유 요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저렇게 잘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정말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상호 기자, 이병철 변호사님 보러 왔습니다. 맹맹백백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루이스님, 시더 이천님 좋아요 꾹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스픽서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짱님 고맙고요. 그리고 친근하다는 의미입니다. 형님 그만하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아이고 김기중 선생님 그런 진심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고 중에 최고이여라 이렇게 박은희님 주셨네요. 야 요즘 이재명 정말로 대통령 칭찬 이렇게 많이 해주시네요. 송하숙님은 정계와는 장사치다. 야, 이 표현은 사실이긴 하지만 약간 듣기가 좀 제가 거북한데 자 송하숙님도 저희들 좋아해 주십시오. 스픽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정연설에서 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꼭 나누어서 저희들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데 정청래 의원과 박창대 의원을 만났는데 그 악수하는 장면 때문에 지금 막 회자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저 악수에 대한 설명 전에 스픽스의 담당 PD들이 만드는 저 감각 있잖아요. 네. 음악을 넣고 커커커커 딱 하는 거. 이거는 방송 제작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KTV가 요새 인기거든요. 네. 네. 대통령을 이제 비추는 네, 실방으로 네. 나가는 방송. 영상 좀 올려주세요. 같이 돌려가면서 우리 서 기자님 얘기 KTV 듣겠습니다. 예산이 350억 정도 되고 네. 직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KTV보다는 낫죠. 아, 그래요? 어. 야, 저렇게 해가지고 KTV보다 낫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몰랐는데.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악수하는 장면 때문에 뒤에 장경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박장대소 하고 웃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치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친하다. 정청래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좀 더 받고 있다. 뭐 이것이 이제 세간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두 사람 당대표 후보 두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누구와 먼저 악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악수하세요라고 해놓고는 그 악수하는 손 위에 자기가 이제 올려서 세 사람이 악수한 것이다. 이제 이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도 먼저 악수하면 또 그 해석이 이심이 실렸다. 또 막 이런 해석이 나올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노련한 정치가로서의 그 면모가 저기서도 드러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공평 악수로. 영상을 놀랍네. 푸나라멜로 영상을 좀 띄워놓을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저렇게 이제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어쨌든 명심은 없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데 실제로 바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이 더 좋으냐를 놓고 엄청나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권리를 가진 시민들 지지자들의 권리죠. 예.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판단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박찬대, 저런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정청래.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같이 하면 제일 좋겠으나 한 사람을 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각자 자기만의 판단이 있을 텐데 네. 그것이 어찌 보면 선거의 묘미고, 그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집단 지성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제가 그래서 대통령실 쪽에 전언을 받아보니요. 네. 지금 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당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가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대통령 생각의 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멋진 거 아니에요?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는데 네, 네. 내 생각보다 당원들이 결정하는 집단 지성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를 해온 아마 거의 유일한 기자일 겁니다. 처음 네.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거리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인간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성장하는 바로 비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예단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고집이 돼서 독선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자기가 계속 공부는 하는데 집단지성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행동력이라든가 지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 양식이다, 정치 방식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었네.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원내대표 경선할 때 우리가 스픽스가 원래 그 게시판에다가 누굴 지지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질문을 올리면 5만 명, 10만 명, 무려 30만 명 이상씩 막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내대표 누가 되면 좋습니까? 라고 딱 올리니까 막 한 대여섯 시간 만에 한 8만 명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 분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개입하면 안 된다 해서 이걸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한 의원이 엄청 유리했고 한 의원이 별로 이제 뭐 표가 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러면
당 대표 누가 돼야 됩니까? 이것을 올리려고 하니까 올리지 말라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픽스가 이런데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이상훈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올려도 됩니까? 올리면 안 됩니까? 근데 어떤 사이트 보니까 막 올려서 누가 되는지를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정청래의 효용성, 장점과 단점, 그리고 박찬대 효용성, 장점과 단점 다 알고 있어요. 네.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서 누가 더 좋을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스픽스만 해도 아주 오픈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누가 더 나왔대더라 라고 하는 게 과연 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네.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요?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예. 왜냐하면 뭐 다른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참조할 만한 데이터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누가 인기가 더 좋아, 누가 더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가 이 두 사람이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 다들. 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지지자들의 독립적인 개인적인 판단으로 맡기는 건 맞지 않는가. 자, 민주당원들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고 맹맹백백님 이렇게 주셨고요. 또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글 올려주시고, 또 퐁당님은 정청래가 해야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김성식님은 올리지 마세요. 다른 유튜버 다 개입 안 해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리고 싸움 붙이는 유튜버 이번엔 싹 구독 취소다. HAL 9000님은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집단 진성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설문하지 마세요. 김준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사를 왜 하는가요? 정영애님. 그리고 정권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일 경우는 싸우는 당 대표는 안 됩니다. HLJIN 맘님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명백님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정청래 당대표 화이팅! 러버전님, 모아나투님은 박찬대 의원님 지지합니다. 야, 이렇게 주셨고. 자, 서로 이렇게 막 자기 후보 지지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좀 깎아내리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집단 지성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뭐 한편으로 이 생각은 드네요. 스픽스가 질문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참 너희들 몸조심, 몸살이는구나 이렇게 약간 비판하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유혹에서 제가 벗어나서 당대표 경선 때까지는 질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판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예. 언제예요? 8월 2일. 예, 8월 2일이고요. 야, 아마 후보 등록이 7월 4일인가 이럴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하면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또 다른 분도 나올 수도 네. 있는데 이제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에서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을 만나서 세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악수를 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은 역시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두 분의 선의의 경쟁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이 국정 운영 잘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6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꽃에서는 뭐 70% 가까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이 여론조사 결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MBS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자 62%고 2주 만에 무려 9%포인트 상승했다. 자, 이게 객관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반영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더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NBS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성격을 좀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저게 몇몇 한 3개인가요? 여론조사 기관이 연합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잘 안 타긴 하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NBS 지표조사의 흐름이 상당히 좀 제대로 잡혀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첫 주에 53%가 나왔어요. 53%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박한데 그나마 이제 저 NBS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시기에 윤석열은 58%였다. 그래도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위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마지막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나는 통상적으로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치를 해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악마화가 오랫동안 잔인하게 지속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첫 스타트를 NBS 기준으로 53으로 끊어서 62면 이제 지금부터는 악마화가 어느 정도 거친 상태에서 퍼포먼스 성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제 광주 타운홀 미팅 엄청난 지금 후폭풍이 대박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저런 시정연설 저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60 후반 70대로 이제 바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의 저 국정 지지율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광주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무안공항, 광주 시내에 있는 군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문제가 묵은 갈등이 됐는데 대통령이 한 방은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에 직접 TF팀을 구성하겠다. 이해 당사자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묵은 갈등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담은 짧은 그 지역의 단체장 대통령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주에서 1조를 국가 지원 빼고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무안 근처 그쪽에 광주 돈으로. 죄송한데 군수님이나 무안 군민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셨어요. 우리 전남 경우에는 선안권이 지금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항, 민간공항 오면서 이 문제를 좀 공항도 활성화시키고 선안권 발전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도지사의 생각인데 1조 원을 별도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무안 군민들이 봤을 때는 지사님은 광주 편입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제가 군공항을 반대를 하는 것이고.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야, 대통령이 SPC에서 벌어들이는 개발 수익을 우선적으로 무안해 줘라. 이 아이디어가 부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검토한 적이 없는 겁니까? 저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성 있게 이렇게 딱 내놓고 정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부동산 개발 쪽도 매우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시잖아요. 대장동 경험이 있으신 거죠. 대장동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대장동에 처음에 프로젝트를 제가 검토했기 때문에. 예. 해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익을 나누어 그렇죠. 주는지 예.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SPC가 뭔지를 아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말은 들어봤겠지만. 특수목적법인 예, 뭘 그게 SPC라고 하잖아요. SPC 특수목적법인 요까지만 알지. 예. 그 다음에 말해봐 하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하면 아는 사람 없거든요. 예. SPC는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SPC라는 툴을 가지고 여러 지역 개발 그리고 경기도지사 하실 때도 저런 툴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지. 네. 그런데 딱 저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 경험에서 그냥 바로 아이디어가 그냥 바로 나온 거거든요. 뭐 누가 써준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제가 어제 그 대통령 취재를 좀 했어요. 저것 때문에. 근데 다들 반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 나토 일정 때문에 대통령 스케줄이 없었어요. 네. 근데 긴급하게 잡은 거야. 네. 근데 저게 아시다시피 17년인가? 거의 10년 이상 지역에서 완전 묵은 난제였단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로가 못 믿고 이제 아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걸 대통령이 가서 저걸 생중계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막 밑에 스태프들이랑 막 이 광주 전남도 관계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 맨날 만나면 싸우고 끝나는 건데 대통령이 와서 해결 못하면 어떡해. 그리고 거기서 이게 막 매끄럽지 않게 되면 어떡해. 더구나 또 무안 그 공항 제주항공 피해자분들도 지금 그 앞에서 맞아요. 그 데모하고 계셨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까지 다 들여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지진이 난 거지 속된 말로. 네. 근데 대통령이 저 정리를 하고 심지어 무안 그 공항 그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까지도 듣고
해법까지 제시를 해줘 버린 거야. 네. 또 국토부 지난번에 시행령 내가 결재할 때 유가족들 의견 충분히 반영했다고 그랬잖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제가 유가족들 또 전화해 보니까 대통령 저 지시 국토부 똑바로 니네 파악해 하고 나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부터 막 국토부에서 만나달라고 해도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뭐 필요하신 거 말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또 대통령실 확인해 보니까 TF가 오늘부터 꾸려졌어요. 이미 4개 팀인가 비서관들이 다 또 네. 참여하더라고요. 국토비서관이 메인이고 예. 국방이랑 또 갈등조정 비서관도 갈등조정 비서관까지 해가지고 벌써 꾸려졌다고 합니다. 꾸려져가지고 이제 네. 하는데 이제 어떻게 다루어 갈지는 그러니까 지시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실에서 움직여서 TF팀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를 다 모여라. 결국에는 무한히 한 1조 정도를 줘야 되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결국 이제 광주공항 개발하면 한 8천억 정도 나오는 모양인데 이거 우선 처분권 줘라. 두 번째 2천억 부족한 거는 전남도든 광주시든 의논해서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도저히 안 된다면 국가가 나섰는데 그 전에 너희들끼리 지방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합의를 하자. 그러면 무한군수도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방법이 없었습니까?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10년 가까이 이 논쟁을 광주, 전남, 무안은 해결을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거죠. 그냥 계속 싸웠던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호 주체들 간의 신뢰가 없어요. 예. 너희들 똑같잖아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속적으로 야 뭐 14,000이냐 15,000이냐 뭐 그거 가지고 계속 사기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예. 그러니까 이 신뢰가 없으니까 거중 조정이 안 됐던 예. 거죠. 근데 딱 단판 줘놓고 대통령실에서 자 그거 얘기해봐 하면은 이거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로 잘한 것은 국가가 보증해 줄게. 자, 국가가 심판인데 그렇게 돈 준다고 했지. 도장 찍을 때 우리 같이 찍을게. 이렇게 하면 지방 정부끼리 이견이 있는 것이 중앙정부의 보증이 있고 이걸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내는 이런 이제 혁신적인 접근 그리고 대통령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일사천리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이걸 보고 박수를 어떻게 안 칠 수 있습니까? 제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통령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예.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간에 한 취임하신 후 한 2주일간 보면 예. 좀 그간에 못 느꼈던 리더십이 딱 그 어떤 안건이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거기서 해결을 딱 그냥 지어버린다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네. 그 과거에 그 행정의 달인이라 했던 분이 고건 전 옛날에 네, 시장. 그 서울시장 하셨던 그분은 뭐 30대 때부터 도지사 하시고 행정의 달인이라는 대표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것도 행정이잖아요. 네. 지금 무슨 국가 통치행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데 뭐 행정이라는 게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걸 뭐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데 고건 전 시장님은 제 기억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1년, 2년 걸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단칼에 해결한다는 게 그만큼 준비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거 때 생각은 굉장히 깊게 그렇지. 오래 하되 네. 집행은 단칼에 해야 된다. 네. 딱 그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2주간 보면은 딱 그런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 좀 시원해. 그러니까 경상도도 지지율이 이번에 네. 그 아까 MB에서 확 올랐거든요. 부산은 60%가 넘었어요. 대구도 50% 61%. 육박하고 대구도 있습니다. 거의 네. 50%.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뭔가 문제 해결자다라는 데 대한 기대감 이런 게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자,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직접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그 전남도지사 무안군수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인데요.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보기 전에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 대통령 잘한다라고 박수만 칠 게 아니고 우리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타산지석
해보면 엄청나게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 혁신적인 접근법 그리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해 나는 것은 결국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활동에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볼 때 구경하지 말고 저 대통령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1조를 국가 지원 빼고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무안 근처 그쪽에 광주 돈으로. 죄송한데 군수님이나 무안 군민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셨어요. 우리 전남 경우에는 선안권이 지금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항, 민간공항 오면서 이 문제를 좀 공항도 활성화시키고 선안권 발전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도지사의 생각인데 1조 원을 별도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무안 군민들이 봤을 때는 지사님은 광주 편입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제가 공공항을 반대를 하는 것이고.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자, 저게 지금 저도 여러 번 돌려봤어요. 네. 근데 진짜 탁월한 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지난번에 그 계곡에서 좌판다 거둘 때도 네. 저도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스타일은 현장 정치인데 왜 현장으로 가냐면 현장에서 정확한 핵심을 파악해요. 지금 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핵심이 뭐였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광주시장을 못 믿겠어. 근데 도지사도 쌤쌤이야. 그러니까 무한히 약자인데 대화를 못해. 근데 그거를 딱 짚었어요, 대통령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너 광주에서 1조 준다고 그랬어? 지금 니네 그 땅 그 평가하면 얼마야? 그랬더니, 저 3년 전에 평가했는데 뭐 2,500억, 맞다. 3년 전에 했는데 8천억인가 나왔어. 정확하게 땅값도 모르면서 1조를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듣다가 아니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강기정 광주시장 시장을 야단을 쳤어요. 네. 그러면서 무한 군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 전남 도지사 입장에서는 광주시 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또 서로 간에 조정을 해줘. 입장을. 그러면서 자 그럼 무안에서 못 믿으니까 니네가 직접 SPC 들어가서 이거 처분해서 니네가 가져. 주도적으로. 그러면 다 satisfy 만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그 핵심을 딱 짚어내는 능력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한테 꾸지람을 들었다 이 말은 굉장히 광주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명 좀 해드리면 오해 광주시청에서 TF팀 구성은 광주시가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자료 이렇게 이제 냈기 때문에 강기정 시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호 기자는 질타를 받았다가 아니라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훌륭한 분이시죠. 네, 훌륭한 죄송합니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 광주가 뜨겁습니다. 내년에 지금 광주시장 선거를 놓고요. 네네. 광주는 재선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초선하고는 무조건 시장을 갈아버리니까 지금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영배 의원이라고요. 이분도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싸움을 구경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지만 싸움판에 끼어들지는 않는다. 제가 농담드렸는데 어쨌든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 장면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굴까? 저는 김산이라는 분을 이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무안군수입니다. 아. 야, 돈 1조 이제 받게 됐어. 주민들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국가가 사실상 SPC 설립할 때 딱 중간 관리자가 되어서 우선 이익 처분권을 제일 먼저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동네 뭐 잔치 하더라도 얼마나 좋겠느냐. 또 전남도지사는 선안권 개발이 잘 안 된 것을 군공항 이전하면 인구도 엄청 또 옮겨 가잖아요. 네네. 그 무안공항이 또 국제공항으로서 갈 수 있는 또 기틀을 만들었는데 공항까지 가면 이제 공항 활성화 문제도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것을 도심에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후적지와 관련된 도시 발전의 이제 일종의 아니 광주 시민들도 좋아요. 거기 개발되면은 엄청나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좋습니다. 광주 시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야, 모항까지 공항 가려니까 너무 먼데 광주 시내에서 그냥 택시 타고 가는 거기가 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광주, 전남, 무안 발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산 이름도 외잔데 좋네요. 김산 무안구수는 더 좋겠습니다. 내년 선거 때 어떻게 될지 더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는 욕하는 시간으로 좀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를 욕을 할 것이냐? 바로 윤석열인데요. 얼마나 욕을 하고 싶었으면 우리 담당 PD가 윤석열을 윤석역이라고 제가 오타까지 전했는데 역적. 자,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네. 이게 뭐냐? 윤석열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비공개 출석을 하겠다.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라고 특검을 협박했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특검이 지금 무척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네. 거기다 대고 지금 싸대기를 날린 거거든요. 9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나 지금 내가 저 술도 마셔야 되고 10시까지 갈게. 그리고 또 지하로 간다. 또 포토라인에 세우지 마. 그러면서 기자들한테만 브리핑하고 난리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개몽 그 변호사가. 김예리. 네. 그래서 그 차별적으로 우리 윤석열을 대할 이유가 없다. 특검에서. 그리고 요거는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 네. 뭐 후속 조치는 윤석열이 그토록 싫어하는 인신 구속으로 이어지겠죠. 자, 이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소환 대상자가 피의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것도 변호사 통해서 브리핑까지 하고. 윤석열하고 그 이제 변호인단 사실 김계리는 뭐 그냥 그 뭐 얼굴마다 비슷한 대변인. 뭐 네. 대변인이고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프로들입니다. 김홍일이 뭐 윤갑근이 등등 또 이 수사 절차나 이런 잔머리 이걸 연구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 사람들. 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거를 폭로를 해드릴게요. 어우, 예. 기대됩니다. 예, 예. 지금 윤석열 팀이 자기들을 커버해주는 변호인을 누구를 상정하고 있느냐? 조국 대표예요. 조국 대표. 네? 감옥소에 있는 조국 대표가 윤석열의 실질적인 변호인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내세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제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예. 설명이 좀. 이게 뭐냐? 예. 지금 윤석열 쪽에서 시비를 막 거는 게 많습니다. 9시에 아침에 오라고? 통상 10시야. 그리고 출석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장소 등등은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 만드는 수사에 있어서 검찰 인권 옹호 규칙이 있어. 조국 대표가 만든 거야. 거기에 보면 검사는 피의자 그리고 피의자 변호인과 그 조사에 관련된 출석 일시 등등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협의에 의해서 특히 이제 임의 수사, 지금은 이제 구속 수사는 아직 아닌 상태니까 이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 그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네가 멋대로 언론에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고 9시에 와. 그거는 너 법 위반이야. 그 어떤 법? 조국법 위반이야. 지금 이 얘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놨던 그때 규칙을 어긴 특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그 인권 옹호 규칙은 살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 인권 옹호 규칙 조국 때 그 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방어하기가 좋냐? 그림이 좋잖아. 조국이 우리 실질적인 변호인이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 네. 아직까지 조국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분명히 조국 말을 할 겁니다. 수일 내로. 자, 그러면 거기는 9시에는 출석하면 안 되고 백화점 문 여는 10시에 꼭 출석해야 된다는 그게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왜 이걸 그러면 그러니까 출석 일시 장소를 이제 사전에 일단 첫째 원칙 그 이제 많은 시비를 걷는데 그게 전부 조국 대표가 만든 인권 옹호 규칙에 있는 조문들이에요. 네. 제가 오늘 다 확인을 했어요. 네. 거기 보면 조사받으러 와 통보할 때에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급박하거나 뭐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지서를 보내야지 특검이 이제 이런 얘기 하나 네, 있고 둘째 출석하는 일시도 뭐 임의 수사니까 아직은 뭐 내가 굉장히 현재 바쁘고 또는 병원 갈 일이 있다든가 이제 이런 그런 인권을 위해서 이제 조국 대표 때 법무부 장관 때 만든 네, 건 내일 당장 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예.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라, 날짜를 정해라. 이제 그런데 너 협의 안 했잖아.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너 그 규칙 법 위반이야.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주장까지는 알겠고 그러면 네. 조은석 특검은 협의를 안 한 겁니까? 조은석 특검은 본인들이 그러면 반론 또는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렇게 합니까? 반론은 지금 아직 제가 언론 보도에 아까까지는 그 못 봤는데요. 예. 일단은 그 특검은 빨리 수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 네.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한 거 보면은 조사하고자 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질문지는 이번에 그 체포영장에 넣었던 그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뭐 비아폰 삭제 관련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북한의 공격 유도 한 그 외환 관련 죄 네. 또 뭐 국무총리 이런 뭐 부총리 등등의 이제 국무회의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다 질문지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9시에 오라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9시부터 근무를 하는 거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판정의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병철 변호사님, 이제 판사로 자리를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그러면 내가 자, 못 그래서 가겠다라고 노리는 하면- 게 있는 거예요. 예. 노리는 게. 이 윤석열 팀이 노리는. 예. 왜? 분명히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하고 사실 체포영장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체포영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긴급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원석 특검 열받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토요일 날 오면 이제 계속 뭐 부인한다 등등 하면 당신 증거인멸 우려 있어 해서 바로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이론적으로. 예. 긴급 체포도 체포하는 순간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예. 구속을 시켜야 이게 이제 그 안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쪽은 그거를 계산하겠죠. 구속영장 청구 들어가. 그거를 우리는 기각시키는 거를 지금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이 수사 절차가 법을 위반했다는 거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지금 막 엄청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법은 조국 법무부 장관 니네들 편이 만든 거야. 지금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싸움에서 자, 지금 윤석열이 이기고 있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별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방을 반대 논리를 윤석열이 지금 일종의 퍼뜨리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 결론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판사님.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박하는 브리핑을 오늘까지는 안 했거든요. 예. 이것도 금방금방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사실상 출석 거부를 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은석 특검도 프로지만 이쪽도 프로예요. 법 기술로는. 둘 다 빵빵해. 예.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일단 칼자루는 특검이 지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거는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럴 때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웃어야 돼.
너 그냥 까불어 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절대로 그런 법규 위반에 책이 잡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출석 안 하고 10시에는 출석을 하긴 하겠습니까? 그거는 합의했어요. 합의했다. 예, 10시로. 특검에서 그래 10시에 와 이거 예, 수용해 예. 줬어요. 자, 그러면 그건 됐고. 자, 이상호 기자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인데 잠깐 언급하셨지만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체포영장 청구 여부보다는 재구속이 이제 제일 큰 이슈인데 여기에서 윤석열이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비화폰 기록을 이미 제출했던 경호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자,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왜 너희들이 대통령 기록물을 비화폰 기록을 이미 제출했느냐. 이거 지금 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한 게 일으킵니다. 이러면 구속영장을 딱 할 때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화폰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공집방. 나는데 예?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비화폰 이거 이제 삭제 이건데 비화폰 삭제 이슈를 탁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원래 법 위반은 이 사람들이 한 거다. 증거로서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먹힐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그냥 일단 기사를 통해서 노이즈는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정면으로 자기 혐의와 관련된 것을 해명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지금 특검 쪽에서는 저렇게 자꾸 언론 플레이하는 것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소환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뭔가 자기가 이 수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지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서 구속 필요성을 지금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저런 걸 가지고 아예 증거로서 채택하고 있는 비화폰 기록과 관련된 것을 당사자를 고발을 해버리면 그럼 판사가 이제 야 이게 재구속을 시키려면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논쟁이에요. 그럼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은데요. 이 특수부 출신 검사들, 예. 그러니까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억울한 사람 잡아놓고 하는 그 검사들의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물타기 하는 거예요. 네. 되도 않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검찰까지 우리 고발했다, 수사가 들어갔다. 고발하면 일단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판사한테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옛날부터 그 법무부인 강남에서 박영수 특검 그 양반 있을 때부터 그 양반들한테 많이 들은 수법이에요. 예. 우리가 물타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변호사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건은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요. 무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물타기 해야지. 지금 딱 그 수법이야. 야, 이제 물타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 요즘 그러면은 조은석 특검 잘하고 있다, 아니다. 한번 판단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및 예. 그 밑에 특검 보들이 있잖아요. 예. 특검 보들이 굉장히 유능한 검사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뭐 이름 말할 수 없지만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들도 있고 제하고 친한 후배들이 여럿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조은석 특검하고 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뢰합니다. 예. 조 특검은 좀 빠른 스타일이고 예. 이 친구들은 신중한 스타일이거든. 예. 그러니까 조화가 잘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그 특검보 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통화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형님이 좀 방송에서 말을 많이 해달래. 그래요? 지적을. 예. 또 자기들도 너무 바쁘니까 놓치는 경우. 맞아요. 왜냐면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기록이 수십만 페이지예요. 예. 그 이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또 부족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제3자가 좀 이렇게 짚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야. 자, 조은석 특검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지금 바로 즉석 투표 시작하는데요. 우리 김혜지 PD가 아이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댓글창으로 지금 뜨고 있을 텐데요. 와, 올리자마자 174분이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신데 결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원래 이병철 변호사님이 아주 매운 분이세요. 조은석 특검 잘 못한다고 엄청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뭐 매일 변덕쟁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은석 특검 좀 믿겠습니다. 자, 조은석 특검에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 자, 윤석열과 이렇게 성강의를 벌이지만 결국 골인 시키겠죠. 이번 주말에 골인 시킬 수도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일단 우선 저는 조은석 특검을 향후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바로메터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김용현과 윤석열에 대해서 최초에 어떤 처분을 하는가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그런데 김용현에 대해서 일단 보석 나가는 거 막아내셨고, 그리고 일단 뭐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윤석열을 잡아들이지 못했으나 후속적으로 지금 28일 토요일 날 들어오라고 함으로써 인신 구속을 위한 이제 첫 번째 스텝을 밟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다만 우리가 레드팀으로서 역할은 하자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들어가서 제가 만약에 조특검이고 지금 행보로 봤을 때 최대한 밖으로 다시 집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한 계획을 지금쯤 세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안전하게 전망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슛 골인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뿐만 아니고 한 명 또 더 있습니다. 더 유명한 땡땡땡 또 곧 소환이 되어서 구속이 되길, 그리고 국가가 주는 콩밥, 콩밥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어쨌든 국가가 주는 친환경 무료급식. 친환경 무료급식 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릴 게 예.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 있거든요. 예.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기각을 시켰을 텐데, 어쨌든 뭐 이번 주말이든 다음 주든 이제 체포도 체포지만 구속영장이 제일 중요한 예, 예. 거고, 구속영장도 그 4분 중에 한 명이 또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4분이 기본적으로 보수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검이 제가 아까 후배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구속영장을 넣어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수이기도 하고, 또 지금 판사들이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엘리트들이잖아요. 전국 법관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영장 담당 판사는 진짜 엘리트들이거든요. 예, 예. 선두주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 판사들이. 네.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그렇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막 따져가지고 또 할 가능성이 또 있고, 어떤 그런 결과가 이번 기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을 잘 이제 파악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자, 조은석 특검 잘하고 있다 아니다 이제 답변 주신 분이 800분 가까이 되는데, 자, 올려주시고요. 이야, 800분 중에 90%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기대가 엄청 높습니다. 자, 이런 거를 반영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선소리 매운 소리 했던 저나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오늘은 조은석 특검에 박수를 주면서 아주 격려를 하겠습니다. 힘내라. 자,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선소리 잘 받아서 국민의 목소리가 이럴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예. 정말로 엄청난 또 점수를 딸 거의 금메달을 윤석열 말고도 네. 딸 게 그냥 그저 굴러 들어왔어요. 뭡니까? 지금 시청자들 제일 싫어하는 판사가 누구죠? 지기현. 지기현. 예. 제일 싫어하는 검사 대빵이 심우정. 누구죠? 심우정. 그 사건이 그냥 특검한테 굴러 들어왔어요. 공수처에 있던 게. 공수처가 이첩했습니다. 예. 이제 이점을 네, 했으면 네. 심우정하고 이제 그러면 지기현. 지기현. 네. 그러면 자,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현직 판사, 현직 검찰총장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한다. 잡아넣어야지. 이첩이 된다는 것은 자, 이첩하는 기관이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이첩 받을 특검도 의견을 냈고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봐요? 보도 내용을 보면 공수처에서 예. 판단을 해보니까 이제 지금 내란 특검 법상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 네. 그 법 규정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판단해서 이첩했다. 그 판단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지기현 그 심우정이가 공수처에 고발된 이유가 네. 3월 7일 윤석열을 대탈옥시킨 예. 주범이 그 두 명이잖아요. 예. 그때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제가 고발을 했어요. 예. 고발인이 저예요. 예. 물론 다른 뭐 시민단체도 있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고발인 조사를 하신다면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저를 부르세요. 좋습니다. 야, 오늘 막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혁신이 일어났고요. 스픽스 역전 용산에서는 혁명적인 제안을 했는데 고발하신 우리 나를 불러라. 이병철 변호사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데 특검모님 자 고시 동기도 있고요 후배도 계신데 이병철 변호사님 불러서 심우정과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진술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특검이 할 일이 없도록 제가 딱 만들었어요. 딱 만들어 주겠다. 이야 좋습니다. 우리 뭐 열일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열일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광고 하나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홍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맛있는 콜라보 무료 배송 이 광고 보고 제가 홍보하면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공동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잠깐 보겠습니다. 와 지난번에 완전 히트 쳤습니다. 2,000세트 팔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3,000세트 도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신비 복숭아와 그리고 대추방울 토마토가 만났습니다. 신비 복숭아 1년에 딱 2주만 나오는 것이죠. 2kg 18,900원 확실합니다.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500g 7,500원 이것도 택배 포함 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둘 다 동시에 구매했다. 대추방울 토마토 500g짜리 2개 신비 복숭아 2kg 이렇게 해서 택배 포함 25,800원 우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가격 품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연생김이 가격 품질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3,000세트 한정 판매 맛있는 콜라보 무료 배송까지 25,800원에 신비복숭아 2kg 대추방울 토마토 500g 2개 그냥 막 가져가십시오. 스픽 스몰 이제 여러분들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자 가격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다시 새로운 제품까지 주면서 가격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품질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성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꼭 구매 좀 많이 해주시라. 자 우측에 댓글창 상단에 자연성김 완판 공동구매 상품 있다는 것 좌측에 우리 텔레비전 화면 왼쪽에도 또 태그하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구매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믿을 수 있다 1644-1236인데요. 자 010-7612-3303입니다. 자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아닌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과 관련된 기존 보험이든 새롭게 덜 보험이든 여러분 상담 예약하시면 24시간 문자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인데요. 이 회사 믿고 한번 해보시고요. 더 획기적인 저희들이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스픽스 146만 회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고 보장이 두터운 자동차 보험 상품을 저희들이 한번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5천명 만 명이 동시 가입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이 수십만 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이 공동구매 상품을 지금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제품을 선택할지 다른 회사 제품을 선택할지 공동구매를 통한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스픽스몰이 되겠다. 지금은 더 착한 보험 아주 든든하게 저희들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지금 이 방송을 7,000분이 보고 계시니 이병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10,000명이 안 됐네. 야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오늘 밤새도록 이걸 돌리면 어제도 제가 방송한 거 클립 하나를 잘라서 올렸는데요. 45만의 조회가 나왔더라고요. 한 10분짜리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덕분에
우리 PD들이 또 백경록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또 클립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기자, 고발뉴스, 이마뉴스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돼야 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거기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뉴스를 홍보하고 선전한 이유는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고발뉴스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응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역전하면 용사들 국내 해외에서 봐주시는 이루리님, 이태리님, 그리고 강물님, 마진용님, 박성민님, 인내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김도희쌤도 계셨고요. 카오스님 그리고 펜타토닉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명백님은 이마뉴스 완전 광팬이군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김혜지 PD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김혜지 PD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역전하면 용사들 하면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나면 너무 화면 빨리 좀 김혜지 PD 닫지 마시고 박수 치는 까지 좀 보여주면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